네, 안녕하세요. 소주 한 잔, 투자 한 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 특징주 5가지 정도 설명도 하고 또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죠? 네, 그 소주 한 잔, 투자 한 잔은 여러분이랑 원래 술 한 잔 먹으면서 하는 건데 오늘 술 안 먹네요. 드시고.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이야. 네. 자, 우선 좀 오늘도 생각보다 더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우선 지금 종목 5개예요. 종목 네. 5개인데 다 지금 들어가기도 괜찮고 여러 가지 또 여러분의 이슈도 있고 또 굉장히 또 핫한 걸로. 네. 우리는 뭐 가치주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네네. 저희는 이렇게 좀 그 주에 좀 이슈되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사실 근데 요즘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같은 종목이 다른 이슈로 좀 묶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네. 말 요즘에, 좀 해봐. 네? 해봐요. 요즘에 뭐 중국의 감기약 대란으로 음. 막 중국 코로나 규제 완화로 또 그런 종목들이 다 엮였다가 이번에는 또 감기 뭐 이제 의료약품 대란으로 또 같은 종목이 좀 엮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은 왜 감기약이 부족해요? 감기약이 왜 부족하냐고요? 음. 요즘 코로나가 우선 규제 완화가 풀렸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감기라기보다는 이제 그 좀 약품을 쟁여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지 않을까. 인과관계 하나도 안 맞는데. 다시 시작하자. 하나, 네네.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소주 한 잔, 투자 한 잔에 오늘도 마홍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좀 다양한 이슈들로 이렇게 관련주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5개 종목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대표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네, 소주 한 잔, 투자 한 잔은 이제 소주 한 잔 하면서 같이 이제 전문가 또는 이제 이런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과 얘기하면 어떤 대화를 할까, 뭐 이런 얘기를 진솔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사실 소주를 먹어야 되는데, 네. 언제 먹을까요, 우리?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다음 주? 네, 아무튼 뭐, 연말, 연말? 연초네요, 이제. 뭐, 하여튼. 근데 아무튼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미리 먹고 와가지고 더욱더 진솔한 얘기를 하실 수 네,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티가 안 난다고 하는 것 같던데 티가 나나요? 티는 안 나세요. 네, 냄새만 냄새가.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어떤 이슈들이 되게 많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요즘에 그래도 좀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그나마 좀 수혜 받을 수 있는 게 뭐 코로나 규제 완화 소식 중국에. 그래서 뭐 다양한 테마주들이 좀 움직인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사실 너무 힘든 시장이라 저도 어떤 종목이 좋을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네, 사실 네. 지금 뭐 이슈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연말인데 산타넬리가 안 이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어요, 네, 네, 시장이. 맞아요. 많이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 있죠. 산타가 뭐 코로나 중증에 걸려서 이제 폐암이 걸렸다. 산타 폐암까지, 네, 폐암설까지 네, 산타 나오는군요. 폐암설. 그러면 폐암이 걸리면 어떻게 했어요? 좀 오랫동안 누워있겠죠? 그쵸? 산타 투병설.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바짝 얼어있죠. 굉장히 네. 추워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금 뭐 가치주를 모아야 된다. 이러기는 건 여러분한테 별 느낌 안 오지. 네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원대인데 뭐 네. 힘들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좀 테마성이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을 좀 하고 우리가 네. 또 뭐 열심히 네. 약간 워킹 수익, 이게 네. 열심히 일해서 버는 수익을 그냥 이런 가치주에 이렇게 물타는 게 좋은가? 아니면 네.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사는 게 좋은가? 이런 음. 것들에 대한 판단에서 이 프로를 보면 좋은 사람들은 다양한 전략, 그런 것도 한번 사보자. 좀 네. 테마성 있는 것도 빨리 사서 수익도 내보자 하는 사람들에게 좀 최적화되어 있다. 네네. 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면 되고요. 밑에 있는 링크. 지금 여러분들 좀 들어왔더라고요. 안 들어왔죠? 저요? 저 거기에요? 응. 안 들어왔죠. 안 들어왔죠. 네. 들어오면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 이거 그래요? 해달라, 저거 해달라. 네네. 소통 좀 해. 예. 알겠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밑에 함께. 카톡방 링크 있어요. 네. 거기에 들어와서 저 이것 좀 봐주세요. 이거 해주시면 그걸 제가 보고 거의 뭐 열의 아홉을 쌩까긴 하지만 그래도
네, 이거 한 번씩 생각나면 얘기해 드립니다. 네. 자,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게 대부분 물려있는 걸 궁금해하지. 네. 물려있는 거 궁금해하는데 물려있는 걸 궁금해하는 게 정말 생산적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쵸. 물려있는 거 오르면 좋겠지. 그럼 나한테 뭐야 듣고 싶은 말이 정해져 있는 거야. 오를까요? 이거. 그렇지. 오를까요? 이게 제일 예를 중요하죠, 들어서 사실. 임채원 아나운서가 네. 피부 관리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음. 나한테 그러는 거죠. 아, 저 오늘 피부 좀 달라 보이지 않아요? 이거 원하는 대답이 있잖아. 야, 달라졌다. 왜 이렇게, 뭐야, 왜 이렇게 좋아졌어? 이 말 듣고 싶어 하는 거지. 그쵸, 그쵸. 근데 뭐 달라진 거 답정 넣어, 없는, 답정 넣어. 달라진 거 없는데 무슨 소리야? 뭐 해? 뭐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실망하죠. 그쵸. 하지만 투자는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투자에는 사실 직설적인 대화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보다는 또 다른 게 나을 수도 있고, 자금이라는 게 사실 뭐 물려있는 것들이 올라야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새롭게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걸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좀 열린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우선 이슈들이 되게 많다 그랬는데, 큰 이슈들 뭐 하나씩 집어서 갈 건데, 우선은 지금 현재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이죠. 그리고 계속 뭐 반격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많이 뜨고 있지만 전쟁 관련주도 좀 굉장히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좀 두 가지가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말이 나온 게 네. 최근에 한 달 동안 네. 그 러시아에서 무차별적으로 러시아 네. 민가를 한 달 내내 공격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우크라이나에서요? 그러니까 네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민가를 굉장히 다 네. 주요 시설들 다 부시고 있습니다. 그냥 네네네. 부시고 있어요. 한 달 내내 부시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막심하겠죠. 그쵸. 그리고 뭐 다시 지어야죠. 뭐 버리는 땅 아니잖아요. 이것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땅 자체가 그 위치적으로도 어차피 버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사막도 그렇죠. 아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에 대한 재건에 대한 얘기가 이제 최근에 뭐 마크롱의 사모님이 또 네. 프랑스 대사가 만나기도 하고 또 프랑스나 이제 EU 차원에서 재건을 한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네. 뭐 여러 가지 그 러시아의 돈을 동결을 시켜가지고 그 동결한 돈을 재건비에 쓰겠다라고 이렇게 러시아에 통보하는 네.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근데 음. 이런 거는 뭐 재밌는 이야기긴 하지만 어찌됐든 재건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다. 다 맞는 거죠. 네. 재건을 할 때 그럼 우리나라가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게 있느냐. 네. 뭐 이거 생각하는 거죠. 자, 네네.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딱 생각해보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선은 좀 그 자재들을 우선은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재들 옮기는 운송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그런 기업이 있을 수도 있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이런 재건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재건 관련주 쳤을 때. 근데 뭐 데모라는 기업도 있고,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기업, 그리고 서현탄메탈, 도아 엔지니어링, 그리고 KH건설, 히림,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네. 건설 쪽으로는 굉장히 강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그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굉장히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의심을 퀘스천을 해볼 수 있는 게, 자, 그러면 네. 얘네들은 그냥 건설을 잘하는 애들이고 네. 이런저런 건설 장비 또 거기에 이제 부품 조달 네. 이런 하는 업체들인데 네. 걔네들이 이제 뭐 지금 젤렌스키랑 친구야? 그건 유로랑 아니죠. 친해?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뭐 계약서 가져왔어?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까다로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근데 이런 사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포인트예요. 네. 기대감에 오르고 우려심에 빠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뭔가 뉴스에 팔으라는 말이 있죠. 네. 좋은 뉴스가 나오고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이미 그 전에 선방향이 돼 있는 거고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많이 있어요. 그런 네네. 걸 봤을 때 우선은 이런 재건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수혜주를 받을 수 있을까? 네. 그 수혜주들이 꼭 우크라이나와 또는 EU와 이렇게 뭔가 계약을 하지 않아도 기대심에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니면 이 기대심으로 인해서 이 기업들이
뭔가 저평가됐네, 지금 괜찮네라고 하는 그런 관심 종목이 될 수가 있다는 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 좀 봐둘 필요가 있는 건데,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이 이제 서현 탄메탈이죠. 네. 서현 탄메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안 돼요. 아, 진짜 그래도 좀 진짜 저렴하네요. 그거 되게 작은 거죠. 엄청 작은 거죠, 예, 사실. 엄청 네. 작은 거예요. 선업도 작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종목이 뜬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그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하면 사실 이 종목 계속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좀 떠올랐었거든요, 이 종목이. 네, 사실 이게 겹테마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하는 일은 뭐 중장비 그런 부품 납품하는 거죠. 네네네. 중장비라고 해봤자 뭐 포크레인, 네. 굴삭기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굴삭기나 뭐 이런 그 이제 자동차 금형 뭐 네. 이런 것들 뭐 그리고 뭐 CABIN 뭐 이런 음. 것들 뭐 제조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금형 사업이라는 게 포크레인에 대한 그 포크레인 대가리 뭐 이런 네. 것들을 딱 만들어가지고 딱 찍어내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뭐 하는 기업이, 그러니까 중장비와 밀접한 기업이고, 중장비를 이제 어쨌든 재건을 할 때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께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 이유가 있어요. 그럼요. 가성비가 좋아서. 아, 가성비가 좋아요? 그럼요. 그 굴삭기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도 국내에서 많이 쓰이고 있나요? 네, 이 종목 거? 많이 쓰이고 있어요? 네. 가성비가 좋다. 그러니까 이게 아. 세계적으로 많이 써요. 예, 그러니까 뭐 굴삭기 하면 뭐 두산 인프라코부터 많이 생각을 하겠지만, 그럼 두산 인프라코어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나쁘다고 얘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선 지금 이런 그 테마주가 되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안 된다. 굉장히 메리트예요. 가볍다는 거죠. 네. 갑자기 들어 올리고 내려올 수, 들락날락할 게, 다른 게 3% 오를 거면 얘는 30%도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종목? 역으로 그만큼 많이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이 서현 탄메탈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많이 빠졌죠. 네. 지금 사실 그 순간적으로 급등 뭐 해가지고 재건이다 뭐 해서 5,500원까지 갔다가 네. 거의 이제 4,000원대 초반인데, 네. 지금 좀 많이 이미 조정을 엄청나게 받은 상태예요. 네네. 그리고 얘는 또 끼도 있습니다. 한때 3,500원 했던 게 15,000원까지 거의 한 5배 정도, 한번 4배 정도 올랐다가 네. 다시 쭉 이제 4,300원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음. 올라가고 있는 상태의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굉장히 시가총액이 가볍단 말이죠. 저는 네. 여기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시가총액이 가벼움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시가총액이 낮은 것들은 나중에 더 많이 빠질 때 더 빠지고 오를 때 더 오릅니다. 네. 근데 얘는 어찌됐든 굉장히 주요 지지 라인 자체가 3,500원이에요. 네. 4,300원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전에 14,000원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애들이에요. 지금 그러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네요. 이미 어떻게 보면? 빠졌어요. 네, 이미 빠진 상태에서 지금 뭐 시장에 모든 종목 안 빠진 거 있습니까? 그쵸. 다 빠졌죠. 네. 다 빠진 거에 같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얘한테는 뭐가 있냐? 사실 지금 재건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네, 네, 맞죠. 네옴시티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다는 거지. 네. 할 거예요. 왜냐? 뭐 돈 많으니까 하겠지. 그쵸. 뭐 돈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재건 하겠죠. 이후에서 이미 돈은 다 거의 다 모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 네. 공격적으로 지금 이제 재건을 하겠다는 의지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금 얘는 실질적으로 뭔가 계약을 했다, 뭐 했다, 이런 거에 대한 기대심으로 지금 이 가격에, 이 4,300원 라인에서는 네. 못해도 7, 8,000원까지는 한번 튈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 네, 그러니까 메리트가, 그러니까 가벼우니까. 네. 다른 것들이 20% 올 때 얘가 30%, 40% 오를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네. 그리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니도 아는 거지만, 이게 서현 탄메탈 자체가 약간 대장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검색해보면 대장주로 올라가 있어.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거기는 뭐 재건주에 묶인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600억이야. 네. 서현 탄메탈은 시가총액 500억이야. 그쵸. 그러면은 둘 중에 뭐가 안전하냐 물어봤을 땐 당연히 시가총액이 좀 더 크고 매출이 굉장히 높고 저평가되어 있는 도화 엔지니어링이 낫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순수하게 돈만 생각한다면 봐봐요. 네. 운전하잖아요. 네. 차가 가벼울수록 잘 갑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티즈 같이 조그만 차에다가 진짜
고용량의 엔진을 달면 날아가요. 네. 그리고 고용량 엔진을 달아도 차체가 무거우면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시가총액은 그런 의미입니다. 가볍다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낮으면 가벼운데 그래도 이 기업이 제가 좀 생각하는 게 서현탄메탈이 무슨 뭐 그냥 부실 기업입니까? 부실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쵸, 네. 부실 기업 절대 아닙니다. 부실 기업을 소개하진 않아요. 부실 기업이 아닌 상태에서 굉장히 가장 가벼운 기업. 이거보다 더 네. 가벼운 게 없더라고. 네. 나머지는 좀 더 무겁더라고요. 네네. 제일 가벼우니까 위에 상단은 있고 그런 상태도 올라가 있는 상태도 아니야. 그런 입장에서 그냥 철저하게 수익률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도화 엔지니어링보다도 서현탄메탈이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나쁘지 않지 않나. 그쵸. 그러면 이런 거는 사실 좀 타이밍이 좀 중요하겠네요. 언제 내가 봤을 때 들어갔어요? 4,300원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 오늘도 한 1% 정도 오르긴 했는데 네. 저는 여기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강의도 하는 건데 때로는 우리가 무거운 거 막 100조 넘는 거 막 200조 넘는 거 이런 거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이런 거 많이 사봤잖아요. 그쵸. 가벼운 걸로 한번 또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그쵸. 이렇게 테마주로 해가지고 하루에 20, 30% 오르고 이런 것들 한번 겪어보면 재밌어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먹었던 것 중에 이제 컴퍼니 K라고 있는데 네. 갑자기 상한가 한번 가더라고. 아. 그게 기억나지? 네네네. 그래가지고 저가 그것도 좀 샀는데 갑자기 상한가 가길래 한 10% 물렸다가 갑자기 15% 20% 수익이길래 팔았는데 돈이 짭짤했어요. 근데 다른 것들 뭐 하루에 1% 2% 오르는 것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거랑 좀 다르다 이거지. 그쵸. 근데 여러분한테 모든 재산을 팔아가 여기에 몰빵 쳐라 이게 아니에요. 새로운 경험을 해보라는 거죠. 여기 밑에 해가지고 저 이거 갖고 있는데 어때요? 저때요? 물어봐도 됩니다. 카카오톡방 링크가 있어요. 네. 여기는 그냥 여러분의 질문방이에요. 질문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어 주는 건데 네. 아무튼 서현탄메탈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서 가장 가벼운 종목이 중에 하나고 그러면서도 대장주다. 네. 하는 일이 뭐냐? 이거를 깊게 얘기할 거면 그냥 기업 리포트 보세요. 봐도 돼. 네네네. 그거는 막 각자 뭐 그러니까 굴삭기 관련된 뭐 이런 것들 뭐 만들고 금형 만들고 이런다고요. 네. 관련주는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굴삭기든 뭐든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 네옴시티든 뭐 또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든 어디든 다 들어가는. 다 들어가요. 포크레인 다 들어갑니다. 네. 건물을 지으려면 뭘 먼저 해야 돼요? 우선은 옮겨야죠. 자재 같은 것도 옮기고 시멘트 옮기고. 아유 뭐 아무튼 땅을 다져야 됩니다. 네. 땅 파. 네. 땅을 파르고 또 아니면 땅을 고르게 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쵸. 삐뚤게 돼 있는 데다가 건물 지을 수 없잖아요. 네. 평평하게 맞춰야 되겠죠? 또 뭐가요? 포크레인 합니다. 네, 굴삭기가 하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그러니까 기본 장비예요. 막 특별 장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 장비에서 여기에 대한 부품 계속 소모가 돼요. 이거 막 진짜로 막 쾅쾅쾅 하는데 뭐 고장 날 수밖에 없고 계속 들어가고. 근데 그 안에서는 가장 가볍고 많이 오를 수 있는 거지 않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서현탄메탈 일부 가져왔고요. 네.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이런 상황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지금 사실 근데 저는 또 막 러시아가 또 반격 계획 세우고 막 있다. 막 군사 장비 다 우크라이나 접경지로 옮긴다. 막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이렇게 전쟁이 끝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또 이렇게 시작하려는 준비 태세인가 사실 많이 걱정이 되는데 저도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면 안 되긴 하는데 우선 이제 좀 뭔가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자 입장에서 하나 확실한 거는 음. 피해 규모가 이미 크다는 거예요. 네. 지금 엄청 크죠. 네, 이미 피해 규모가 크기 네. 때문에 뭐가 됐든 투입이 굉장히 많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쟁을 시작할까 말까 이런 상황에서는 또 봐야 되는 주류가 다릅니다. 네.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서로 무역을 차단할 거고 또 무역의 수혜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천연가스주라든지 뭐든지 이런 것들을 보거나 할 수 있겠지만 네. 이미 전쟁은 거의 1년 가까이 했고 그 안에서 피해는 막심하고 그쵸. 그걸 재건하기 위해서 이미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장비가 들어가고 어떤 수혜주가 있을까? 그거는 이런 아주 기초적인 중장비주 관련 그 주장비 납품주 이런 것들이 그 무조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어찌 보면 대장주로 나온 건데 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맞고 전쟁이 더 길어지면은 당장 재건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네. 전쟁이 더 길어지면 그만큼 피해가 크다는 거예요. 네. 그럼 더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이 됐더라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순간에 뭘 고민을 해야 될까, 어떤 게 수혜를 받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인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 중에서 똑같은 게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땅바닥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뭘 주워요? 5만 원짜리. 다 줘. 다 주어지. 다 다 줘요. 주어지는 게 맞아요. 네. 다 주어야 됩니다. 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만 주셔야 된다. 뭐 주세요? 5만 원짜리 진짜. 2번째 줬죠. 네. 마찬가지예요. 더 많이 여러분의 진입할 수 있는 돈은 한정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택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네.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거를 집중해서 사는 게 좀 나아요. 네, 이렇게 좀 어려울 때, 그쵸? 그쵸. 네. 음. 그럴 때는 좀 이렇게 가벼운 거를 때로는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포인트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네. 그 안에서 나온 게 서현 탑메탈이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서현 탑메탈이랑 도화 엔지니어랑 많이 고민을 했는데, 네. 순수하게 둘 다 괜찮지만 둘 다 재건과 네온시티 다 연관되어 있지만 그래도 좀 더 가벼운 걸 선택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타이밍에서는 한 번은 튄다. 4,300원 굉장히 저점이고 그 라인에서 한 번 6,000원대를 한 번 찍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이미 물려 있거나 또 이미 또 어떤 다른 것들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이 관련주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카카오톡방 링크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셔도 대답해드린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종목은 서현탄메탈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현재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 뭐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굉장히 잘 움직이는 종목이고, 좀 500억이라는 좀 그래도 작은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좀 빠르게 튈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종목 서현탄메탈 가지고 왔으니까요. 더욱더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링크로 대표님하고 뭐 다양하게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